요즘 따라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어디다 뒀는지도 자꾸 잊어버리신다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나도 치매 시작인가 걱정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는 관리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오늘은 70대 이상에게 꼭 필요한 뇌 건강 지키는 습관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5분만 투자하셔도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백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 업로드 시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70대에 꼭 필요한 뇌관리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건강관리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 준비해둔 물 한 컵을 마십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게 되는데 이때 물 한 컵은 우리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지난주에 저희 채널에 사연을 보내주신 김영희 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노년백과 선생님, 안녕하세요. 78세 김영희입니다. 3년 전부터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였더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따뜻한 물을 마시면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김영희님 말씀처럼 아침물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우리 몸에 약간의 긴장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 한 컵을 마신 후에는 바로 손가락 운동을 해보세요. 손가락은 우리 뇌의 많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은 뇌의 광범위한 영역을 자극하는데요. 간단한 손가락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1.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동그라미를 만듭니다. 2. 그 다음 엄지와 중지, 엄지와 약지,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차례로 맞대세요. 3. 이 동작을 양손으로 천천히 5회 반복합니다. 4. 그 다음에는 속도를 조금 빠르게 해서 5회 더 반복해주세요. 이 간단한 운동이 뇌를 깨우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호님은 이 운동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침마다 손가락 운동을 하니 하루 종일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특히 바둑을 둘 때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침 루틴의 힘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네요. 기억력 유지에 가장 중요한 건 아침입니다. 아침에 뇌를 제대로 깨우면 하루 종일 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물 한 컵과 손가락 운동, 정말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매일 10분 이상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뇌는 말할 때 젊어집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 이상 대화를 나누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감소 속도가 30% 더 느리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시는 이미경님의 사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 만나는 일이 줄어들면서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말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조언대로 매일 아침 동네 경로당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니 머릿속이 정리되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이미경님의 경험처럼 대화는 단순히 사회적 활동이 아닙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찾고 문장을 구성하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복잡한 뇌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꼭 직접 만나서 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나 화상통화도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행위 자체입니다. 매일 10분 이상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 심지어 반려동물과의 대화도 도움이 됩니다. 네, 반려동물에게 말하는 것도 뇌를 활성화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보세요. 대전에서 홀로 사시는 최병철님은 이런 방법을 찾으셨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날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반려견 복돌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요. 복돌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말하는 동안 제 생각이 정리되고 머릿속이 맑아집니다. 이렇게 하루 10분 이상 말하는 습관을 들인 후로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일이 크게 줄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 된다는 말이 있죠. 뇌 건강에도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한의원을 운영하셨던 윤상철님의 사연입니다. 은퇴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식단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와 호두를 섭취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먹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 이름은 물론이고 그 친구들 이름까지 모두 기억합니다. 윤상철님의 사례처럼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뇌가 좋아하는 식단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세요.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참치, 아마씨, 치아시드, 호두가 대표적입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뇌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둘째, 항산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세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 다크 초콜릿, 녹차가 좋은 선택입니다. 이들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공급원입니다. 닭 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콩류가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넷째,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세요. 현미, 귀리, 키노아 같은 통곡물은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흰쌀, 흰빵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내리게 해 뇌 기능에 좋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사시는 정미숙님 사연도 들어볼까요? 평생 백미만 먹다가 선생님 말씀 듣고 현미와 잡곡을 섞어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맛이 없어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백미가 밍밍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식단을 바꾸고 나서 오후에 졸리던 증상이 사라졌고 저녁까지 머리가 맑게 유지됩니다. 특히 손주들과 바둑을 둘 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뇌의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약간의 탈수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하루 최소 6잔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여러분, 잠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는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며 낮 동안 입력된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또한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도 수면 중에 이루어집니다. 대구에서 은퇴 후 농사를 지으시는 한상호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은퇴 후에도 5시간 정도만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하기 어려워지더군요. 선생님 방송을 듣고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렸더니 확실히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전날 읽은 신문 내용이 더 잘 기억납니다.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숙면하기가 쉽지 않죠. 숙면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1.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2. 취침 전 블루라이트 TV, 스마트폰, 태블릿을 피하세요. 3.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을 피하세요. 4.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차카모마일, 라벤더를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서울에서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임경숙님은 이런 조언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취침 전 루틴이 효과적이었어요. 매일 밤 9시에 따뜻한 샤워를 하고 라벤더 차를 마신 후 순간 명상을 합니다. 그런 다음 가벼운 책을 읽다가 10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 루틴을 시작한 후 잠자리에 누워 뒤척이는 시간이 크게 줄었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죠. 하지만 새로운 도전과 자극을 주면 더 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부산에서 5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시다 은퇴하신 송명자님의 사연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우울해졌어요. 그러다 우연히 노년백과 방송을 듣고 용기를 내어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하나 제대로 그리기 어려웠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은 나름 작품이라고 할 만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후 일상생활에서의 기억력도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메모 없이도 필요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뇌에서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것을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80세, 90세가 되어도 우리 뇌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도전해 볼 만한 새로운 활동들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1. 외국어 배우기 일주일에 단 5개의 새로운 단어만 외워도 뇌에 큰 자극이 됩니다. 2. 악기 연주하기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등 어떤 악기든 좋습니다. 3. 그림 그리기나 공예, 손의 섬세한 움직임이 뇌를 자극합니다. 4.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요리는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창의력을 키웁니다. 디지털 기기 배우기 스마트폰, 태블릿 사용법을 배우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회계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정태영님의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숫자만 다루다 보니 은퇴 후 머리를 쓸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손자의 권유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매우 어려웠지만 이제는 유튜브로 노년백과 방송도 보고 카카오톡으로 옛 동료들과 대화도 나눕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6번째로 소개할 뇌 관리법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인천에서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박영수님의 사연입니다. 75세에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놀랍게도 점수가 20% 향상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걷고 일주일에 2번은 수영도 합니다. 80세인 지금도 약을 먹지 않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운동이 뇌 기능 향상과 알츠하이머병 위험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BDNF 내 유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물질은 뉴런의 성장과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70대에 적합한 운동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1. 걷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2. 수영 관절에 부담이 적고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3. 가벼운 요가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4. 댄스 음악에 맞춰 움직이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광주에서 전직 간호사로 일하셨던 김정숙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은퇴 후 친구들과 라인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는데 댄스를 시작한 후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안무를 외우는 과정이 뇌에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 2시간씩 댄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7번째 뇌 관리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해마기역을 담당하는 부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배우자 상실,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전에서 40년간 교직에 몸담으셨던 이승민님의 사연입니다. 2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은 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기억력도 급격히 나빠져 때로는 집 주소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의사 권유로 명상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힘들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하루 2번 각 15분씩 명상을 하는데 기억력도 많이 회복되고 삶의 의미도 다시 찾아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명상 하루 10분에서 15분의 명상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깊은 호흡 1분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도 심박수와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자연 속 시간 보내기 숲이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4. 감사 일기 쓰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울산에서 사시는 최영자님은 이런 경험을 보내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웃음 요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2번 모여서 1시간 동안 웃음 요가를 하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웃게 됩니다. 웃음 요가를 시작한 후 불면증이 개선되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삶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8번째 뇌관리법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이 인지 기능 저하의 주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시는 나영수님의 사연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자녀들도 모두 해외에 살다 보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점점 우울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을 느꼈죠. 그러다 노인복지관에서 바둑 동호회를 알게 되어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바둑 실력 때문에 망설였지만 지금은 일주일에 3번 동호회에 나가 즐겁게 바둑을 두고 있어요. 바둑은 뇌를 자극하는 좋은 활동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와 유대감이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15점이나 올랐어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상호작용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게 하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70%까지 낮다고 합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2. 자원봉사 활동하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3. 취미 동호회 가입하기. 4.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5. 화상통화 앱을 활용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연락 유지하기. 서울에서 사시는 조한영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지역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책 읽어주기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인데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가 저에게도 활력을 줍니다. 무엇보다 책을 미리 읽고 준비하는 과정이 제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9번째 뇌관리법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뇌의 75%는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탈수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구에서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신 김영호님의 사연입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다 보니 물보다는 커피나 술을 더 많이 마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런 습관이 이어졌는데 점점 두통이 심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 조언으로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십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 위한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1.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2.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시기. 3. 항상 물병을 가지고 다니기. 4. 앱이나 알람을 설정해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 상기하기. 5. 과일이나 허브를 넣은 물을 준비해 맛을 더하기.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뇌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사시는 박상철님의 사연입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10년 넘게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을 찾았더니 오랫동안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 작은 뇌경색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3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후 기억력이 많이 회복되었어요. 건강검진을 통해 확인해야 할 중요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압, 고혈압은 뇌혈관에 부담을 주어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높입니다. 2. 혈당, 당뇨병은 뇌혈관 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3. 콜레스테롤, 고콜레스테롤은 뇌혈관을 막아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갑상선 기능 저하는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와 D 수치. 이 두 가지 비타민 결핍은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정승호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데 작년에 비타민 D 결핍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비타민 D 결핍이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일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날씨 좋은 날엔 공원에서 햇빛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합니다. 6개월 만에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기억력도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70대에 꼭 필요한 뇌관리법 1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뇌를 위한 아침 루틴 물 1컵과 손가락 운동으로 하루 시작하기. 2. 매일 10분 대화하기. 뇌는 말할 때 젊어집니다. 3. 기억력을 지키는 음식 섭취. 두뇌가 좋아하는 식단 유지하기. 4. 숙면의 중요성. 뇌는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활동 시도하기. 뇌는 도전을 좋아합니다. 6.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몸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7.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 평온한 마음이 뇌를 보호합니다. 8.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함께할 때 뇌는 더 건강해집니다. 9. 충분한 수분 섭취. 뇌는 물을 사랑합니다. 10. 규칙적인 건강검진.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두뇌 영양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국이나 홈쇼핑에 보면 수많은 두뇌 영양제가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상호님의 사연입니다. 홈쇼핑에서 기억력에 좋다는 영양제를 많이 봤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3가지 제품을 사서 먹어봤지만 크게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이 생기더군요. 어떤 성분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호님의 질문처럼 두뇌 영양제에 대한 혼란이 많습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제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잘못된 생활 습관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몇 가지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성분들이 있습니다. 1. 오메가3 지방산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성분으로 뇌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요소입니다. 2. 비타민 B군 특히 B6, B12,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의 수치를 낮추어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3. 비타민 D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생성과 신경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4. 인지질 레시틴이나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인지질은 뇌세포막 구성에 중요합니다. 항산화제 비타민 E, C, 코엔자임 크유텐, 알파리포산 등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전에서 오랫동안 약사로 일하셨던 장미영님은 이런 조언을 보내주셨습니다. 약사로서 고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양제는 결핍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지 마법의 약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식단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이라면 비타민 B12와 D는 흡수율이 낮아지므로 의사와 상담 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보충제를 선택하세요. 2.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영양제를 복용하세요. 일부 영양제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품질이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4. 한 번에 여러 영양제를 시작하지 마세요. 하나씩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정영수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여러 영양제를 시도해 봤지만 결국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생활습관 개선이었습니다. 영양제는 그 다음이었죠. 지금은 의사와 상담 후 오메가3와 비타민 D만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두뇌를 자극하는 취미 활동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 향상을 위한 실전 훈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천에서 사시는 최재민님의 사연입니다. 수영을 20년 넘게 했는데도 팔 근육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해야 합니다. 며칠만 쉬어도 근육이 줄어드는 걸 느끼죠. 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뇌 훈련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최재민님 말씀처럼 뇌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효과적인 두뇌 훈련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1. 다중감각 사용하기. 기억하고 싶은 정보를 볼 때 소리 내어 읽고 가능하면 손으로 적어 보세요.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면 기억이 더 오래 지속됩니다. 2. 연상법 활용하기.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연결시키세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이름과 관련된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3. 긴 정보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전화번호 010-1234-5678을 0101-1234-5678로 나누어 기억하면 더 쉽습니다. 4. 반복학습. 새로운 정보를 배운 후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후에 반복해서 복습하세요. 이런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야기 만들기. 기억해야 할 여러 항목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 보세요. 이야기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 빵, 계란, 사과, 화장지를 사야 한다면 우유를 마시며 빵을 먹고 계란 프라이를 해서 사과를 자르는데 손에 계란이 묻어서 화장지로 닦았다라는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기억력 향상을 위한 일상 속 작은 도전들도 효과적입니다. 1. 익숙한 경로 대신 새로운 길로 산책하기. 2. 비주류.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간단한 작업하기. 3. 눈을 감고 양치질하기. 4. 암산으로 장보기. 비용 계산하기. 책이나 신문 기사를 읽은 후 요약해보기.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들이 효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기, 손가락 운동하기, 10분 대화하기 중 하나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우리의 뇌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년백과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